자, 교재 100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특이적 면역, 그리고 1차 면역과 2차 면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서 면역 기억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 면역 기억. 기억 세포에 의해서, 그죠? 기억 세포에 의해서 면역 기억이 형성된다라는 내용을 배웠는데, 자, 이 원리를 가지고 바로 무엇을 맞습니까? 그렇죠. 백신, 예방 접종을 이렇게 우리가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체내에 주입하는 항원을 포함하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면역을 일으켜서 뭘 만들고 싶은 거야? 그쵸? 기억 세포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항원을 포함하는 물질이 이제 백신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뭘 만들겠어? 그렇죠. 기억 세포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항원에 이제 다시 노출됐을 때 그때는 2차 면역 반응이 이제 생기게 되고 신속하게 그다음에 다량의 항체가 생산되니까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겠고 그래서 항원을 이제 무력화시킨다. 자, 이렇게 이런 원리로 우리가 이제 주사 맞는 게 백신이다. 되겠죠? 자, 이 탐구 자료 볼까요? 이 이제 병원성 세균 A와 B를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 가나다라에 사용된 닭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와 B에 감염된 적이 없대요. 자, 볼게요. 가를 보니까 죽은 A를 주사하고 그 다음에 11호 살아있는 A를 주사했더니 얘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면역 기억이 생긴 거지. 기억 세포가 형성돼서 2차 면역이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 나를 보면 죽은 A를 닭에게 주사하고 11호에 살아있는 B를 주사했대. 그랬더니 죽었대. 당연하죠. 죽은 A,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면역 기억이 형성됐는데, 기억 세포가 형성됐는데 살아있는 B를 주사하면 안 되지. 그지? 특이성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 다 죽은 B를 주사하고 11호 살아있는 A를 주사했다. 안 되죠, 역시. 자, 그 다음 나는 죽은 B를 주사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B를 주사했다. 생존. 자, 기억세포가 형성되어서 자, 2차 면역이 이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넘어갈게요. 101페이지. 자, 요번에 이제 우리가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를 따져볼 건데, 이제 혈액형의 종류 중에서, 가장 이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ABO식 혈액형입니다. ABO식 혈액형. 자, ABO식 혈액형,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 응집원의 종류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요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응집원이라고 하는 건, 자, 얘는 이제 세포입니다. 적혈구라고 하는 세포 표면에 응집원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얘는 주로 이제 당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자, 얘는 그러니까 이제 항원의 일종이야.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일종이고, 자, 그리고 이제 혈액에 응집을 일으킨다 해서 응집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응집원의 종류는 A라는 응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응집원이 있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A 응집원만 가진 사람은 A형이 되는 거고 B 응집원만 가진 사람은 B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B를 모두 다 가진 사람은 A, B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응집원이 없으면 O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응집원이 없으면 O형, 그 다음에 A, B 둘 다 가졌으면 A, B형.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이 혈액형이 우열관계, 유전에서 우열관계는 이미 중학교 때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O형은 열성이고, 그죠? 그 다음에 O형에 대해서 A형이 우성이고 B형이 우성이죠. 그 다음에 A, B는 A와 B의 관계는 어때? 둘 다 표현이 돼. 여기서 보는 것처럼 A 응집원과 B 응집원 둘 다 만들게 되면 둘 다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게 되면 둘 다 발현이 되고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공동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적혈구 표면에 나타나는 응집원으로서 이제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면 두 가지가 모두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A병 얘네들은 공동우성이라는 특징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신에 이 O형 혈액형 열성이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유전자형이 AO 이렇게 가졌다. 그럼 얘는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A형이 됩니다. 그럼 O형이 나타나려면 유전자형 무조건 OO 이렇게 이 O 유전자를 두 개 다 가져야지만 이렇게 O형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요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유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이제 유전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혈액형 하고 있었으니까 혈액형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응집원 가진 종류에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이 된다. 자,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응집원과 만나서 응집을 일으키는 것을 응집소 이렇게 부릅니다. 응집을 일으켜. 그래서 이제 이 응집소라고 부르는 거고, 응집소는 우리가 항체라고 부르는 그 항체와 이제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체의 종류인데 이 혈액에 있는 응집원, A 응집원, B 응집원과 이제 반응을 일으킨다 해서 응집소 이렇게 부르게 된 거고 얘는 항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응집원은 항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응집소 항체의 종류는요,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응집원과 만나서 응집이 되는 것은 알파 응집소고, B 응집원과 만나서 응집을 일으키는 것은 베타 응집소입니다. 그러니까 A랑 응집 일으켰기 때문에 알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B랑 응집을 일으켰기 때문에 베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응집원의 종류는 A와 B 두 개, 응집소의 종류 알파, 베타 두 개.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혈액형에 따라서 어떤 구성으로 가지고 있는가 볼게요. 자, 일단 A형인 사람은 응집원을 A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형인 사람이 알파라는 응집소를 가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응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형인 사람은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형인 사람은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B형인 사람이 베타를 가지면 될까? 응집이 일어나겠죠?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형인 사람은 어떨까요? 응집원 A도 있고 응집원 B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AB형인 사람은 응집소를 알파를 같든 베타를 같든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AB형인 사람은 응집소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O형인 사람은요. 얘는 응집원이 없잖아. 없어서 O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O형인 사람은 응집소 알파와 응집소 베타를 모두 다 갖습니다. 자,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응집원의 종류, 응집소의 종류 딱 두 가지씩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합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혈액형에 따라서 이 조합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외우지 말고, 아, A는 알파와 있으면 응집이 일어나니까 베타를 가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이 여기를 보면, 자, 우리의 응집원은요, 적혈구 막 표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는 세포잖아요, 세포. 그죠? 자, 세포 막 표면에 있는 거야. 세포에 붙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우리의 응집소 항체는요, 혈장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혈장, 아까 전에 내가 혈장, 혈청, 이거 이제 구분해서 배워보겠다 이야기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써볼까요? 음. 자, 우리의 혈액을요,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무거운 세포들이 가라앉아요. 혈구들, 세포들, 적혈구, 백혈구, 이러한 세포들이 가라앉아. 이게 이제 혈구고요. 그 다음에 혈구가 가라앉고 위에 이제 뜨게 되는 것이 혈장입니다. 얘가 이제 원심 분리한 거예요. 원심 분리하게 되면 혈구가 가라앉고, 그 다음에 혈장이 이렇게 위에 뜨게 돼요. 그러니까 혈액에서 혈구, 세포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혈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물이 있고 다양한 단백질들이 포함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혈액을요, 그냥 공기 중에 냅두게 되면 혈액 응고가 일어나요. 우리 이 혈액 세포들 중에서 혈소판이라고 하는 거 이제 종류 있다는 거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이제 혈소판이 혈액 응고에 관여하게 되는 건데, 자, 혈액 응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 혈구들이 이제 응집이 이렇게 응고가 되는 거고, 혈장의 단백질들, 다양한 단백질들 중에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응고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단백질과 혈구가 모여가지고 응고가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피딱지예요. 그런 걸 혈병 이렇게 부릅니다. 혈병. 이게 이제 피딱지야. 음. 그러니까 응고된 게 혈병 피딱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가 바로 혈청이거든요. 혈청.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혈장과 혈청은 거의 동일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왜? 우리 혈구 세포들 제외한 게 혈장이었고요. 이 혈장에서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혈구들한테 가서 붙어가지고 혈병 만들고 남은 것이 혈청이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혈장에서 응고에 관여한 단백질들을 빼면 그게 바로 혈청이니까 얘네 둘은 거의 비슷한 거야.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의 항체. 그리고 이제 항체 일종이라고 했죠. 응집소, 알파, 베타. 자, 얘네들 어디에 들어있느냐? 혈청에 들어있고 혈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가 이제 출제될 때, 그러니까 등장할 때 문제를 풀 때, 뭐 혈장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혈청을 뭐 주사했다 어쩌고 저쩌고. 자, 한다면 항체, 응집소 얘네들이 들어있구나. 자, 이것을 기억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의 응집원은 어디에 있다 그랬지? 혈구, 적혈구 표면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포들을 잇는 이 혈구에 있겠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혈청의 유구한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항체와 응집소는 혈청이 들어있다. 그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응집소 종류가 알파, 베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항 A 혈청, 항 B 혈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항 A 무슨 뜻이겠어? A와 응집을 일으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항 A 혈청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알파. 자, 그러면 항비혈청은 뭐겠습니까? 응집원 B와 응집을 일으킨다는 뜻이고요. 자, 얘는 응집소 베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항 A 혈청 알파, 항 B 혈청 베타. 자,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혈액형 판정하는 법, 요거 이제 보면요. 이것은 이제 항 A 혈청입니다. 뭐가 들어있다고? 그치, 알파. 그죠? 자, 항 B 혈청에는 뭐가 들어있어? 베타. 그죠? 자, 항 A 혈청에 응집하고요. 항 B 혈청에 응집이 안 됐어. 그러면 얘의 혈액형은 뭐야? 응집은 A만 가졌다는 소리니까 A형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알파에는 응집이 안 됐고 베타에는 응집이 됐어. 그럼 얘는 뭐야? B 응집원만 가졌다는 소리니까 B형이겠죠. 자, 그 다음 알파와 베타에 모두 다 응집이 됐어요. 그러면 A 응집원, B 응집원 둘 다 가졌으니까 A, B형이겠죠? 자, 그 다음 알파와 베타에 모두 다 응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응집원이 없다는 소리니까 O형이 되죠. 그죠? 자, 아주 간단한, 네, 간단한, 자, 개념입니다.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수혈을 할 때에는요, 기본적으로 같은 혈액형인 경우에 수혈을 해야 합니다. 그 대량 수혈은 당연히 이제 같은 혈액형끼리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같은 혈액형끼리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혈액형 사이에서도, 이제 소량이라고 한다면 이 수혈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수혈을 할 때, 자, 중요한 것은 혈액을 주는 사람의 응집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쪽의 응집원. 여기는 이제 주는 사람, 여기는 이제 받는 사람. 얘는 이제 공여적, 얘는 이제 받는 사람. 자, 그럴 때 여기 받는 사람 혈액에 들어있는 응집소들하고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응집을 일으키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죽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와 응집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 수혈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수혈은 같은 혈액형끼리 하는 거예요. 같은 혈액형끼리 하면 응집에 문제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구성이 똑같잖아. 그지? 자, 그런데 다른 혈액형인 경우에 지금 이게 이제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이렇게 이제 응집을 일으키면 이건 문제가 되니까 얘는 수혈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주는 사람의 이제 응집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는 사람의 응집소. 자, 얘는 이렇게 혈액형이 다른 경우에는 수혈이 가능하더라도 소량 수혈을 원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사람 혈액이 들어있는 응집소가 여기 들어가서 응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주는 사람의 응집원을 기억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봅시다. 자, 여기 O형인 경우에는 이제 수혈이 어떻게 될까? 이제 가능한가? 어떤가 봐볼까요? 얘는 응집원이 있어 없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주목해야 될 것은 주는 사람은 응집원이거든. 근데 O형은 응집원이 없잖아. 그래서 O형은 자, A형한테도 B형한테도 AB형한테도 수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다른 혈액형끼리는 소량. 되겠죠? 그래서 O형은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 볼까요? 자, O형인 사람은 알파와 베타 응집소가 모두 다 있지. 그래서 A형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B형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AB형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O형은 O형한테만 받을 수 있고 다른 누구한테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O형은 모두에게 줄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AB형 봐볼까요? 어땠을까? 자, 얘는 이제 A병이에요. A병은 딱 봐도 응집원이 A도 있고 B도 있어. 그럼 얘가 A형한테 주면 될까요? A형은 응집수 베타가 있잖아. B가 있네? 안 돼. 자, B형한테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얘도 알파 가지고 있잖아. 안 돼요. 그 다음에 O형한테 줄 수 있을까요? 자, O형은 알파, 베타가 모두 다 있잖아. 둘 다 반응하네? 얘도 못 줘요. 그래서 A병은 아무한테도 못 줍니다. 그죠? A병은 아무한테도 못 줘요. 자, 그리고 A병인 사람한테 A형이 줄 수 있는가 볼까요? A병인 사람한테 A형이 줄 수 있는가? 줄 수 있죠. AB형은 응집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알파 이 수열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 수열, 아니 베타랜다. 이게 뭐죠? B형. B형 수열할 수 있을까요? 수열할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O형도 A병한테 수혈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A병은 모두한테 다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한테도 못 줍니다. 이제 동일한 혈액형 AB형끼리는 당연히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O형은 모두에게 줄 수 있고 자기는 아무한테도 못 받아요. 그죠? 자, 이러한 수혈의 관계. 그러면 또 하나 따져볼까요? A형과 B형 서로한테 수혈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A형은 베타가 있고요. B형은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주는 순간 응집이 일어납니다.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AB형끼리는 절대 수혈이 안 돼. 되겠죠? 자, 그 다음 RH식 혈액형. 자, 얘는요. RH 응집원을 가졌느냐, 요것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자, RH 응집원을 가졌다. 그러면 RH 플러스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RH 응집원이 없으면 RH 마이너스형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RH 마이너스형이 이제 열성이고요. RH 플러스형이 우성입니다. 자, 응집원이 있으면 RH 플러스, 없으면 RH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RH 응집소가 RH 플러스형은 당연히 가지면 안 되겠죠? 자, 응집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RH-형은요, 원래 응집소 안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응집소 안 가지고 있는데, 혹시 뭐 수혈이나,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응집원에 노출이 되게 되면 항체를 생성하듯이 이 응집소, RH 응집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노출이 되면. 원래는 안 가지고 있고, 원래는 안 가지고 있다가 노출되면 생성이 된다. 되겠죠? 그 위에 A교식 혈액형과는 조금 다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 RH 응집원은 어디에 있느냐? 적혈구 막표면에 있습니다. 응집원이니까요. 적혈구의 막표면에 있는 거. 자, 이거는 ABO식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RH 응집소는 항체니까 어디에? 그렇지, 혈장에. 혈장에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 RH식 혈액형을 이제 판정할 때는요, 그러니까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 여기에 이제 이 항원이 있는 거예요. 이 응집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붉은 털 원숭이에서 따와서 RH라고 이제 이름 붙인 거거든요. 자, 이 붉은 털 원숭이 이제 적혈구를 토끼 혈액에 주사하면 이제 토끼는 이 응집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토끼 혈액에다가 주사하면 토끼 혈액에서 뭘 만드냐? 항체를 만들듯이 이 응집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를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응집소가 생긴 토끼의 혈청을 가지고 이제 이 혈액형 RH식 혈액형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끼 혈청에는 뭐가 들어있겠어? 그렇지, 항 RH 혈청. 그러니까 RH 응집원과 응집을 일으키는 응집소 해서 항 RH 혈청.
자, 항RH 혈청, RH 응집소가 들어있는 것이다. 자, 이것에 응집이 되면 응집원이 있는 거니까 RH 플러스형. 이것에 응집이 안 되면 응집원이 없는 거니까 RH 마이너스형. 이렇게 판정하면 되겠다. 네. 자, 넘어갈게요. 102페이지. 자, 요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면역과 관련된 질환. 일단 첫 번째는요.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는 특정 항원에 대해서 특히 병원성이 없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꽃가루나 먼지와 같은 자, 이러한 물질, 이러한 항원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알레르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러한 특정 항원을 이제 알레르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이제 알레르겐에 대해서 과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다. 아까 과도한 면역 반응, 과도한 면역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게 알레르기예요. 자, 알레르기가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자, 일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죠. 꽃가루 알레르기, 먼지, 약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는 어떠한 이제 음식물, 그죠? 갑각류 알레르기, 또는 뭐 견과류 알레르기, 이러한 알레르기들 있잖아요. 자, 이러한 이제 알레르기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자, 증상으로 이제 두드러기, 가려움, 기침, 콧물, 이러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러한 면역이 전신에 걸쳐서 급작스럽게 오게 되면 쇼크가 오게 되고 사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신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런 원인 물질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피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은요, 면역계가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면역계가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나의 조직, 나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면역계가 자기 조직 성분을 항원으로 인식해. 그래서 세포나 근육을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이야.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도 사실 왜 정확하게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인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내가 제1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 이야기도 했었는데 제1형 당뇨병은 뭐였어? 이제 소아형 당뇨병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어디죠? 그치, 이자의 베타 세포죠. 자, 이 우리의 면역계가 이자의 베타 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해서 베타 세포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분비하겠어, 못하겠어? 못해요. 인슐린 분비 못해서 생기는 당뇨병, 이게 제1형 당뇨병입니다.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면역 결핍. 말 그대로 면역이 결핍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나 기관에 이상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면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자, 요럴 때는 뭐가 문제냐? 약한 세균이 침입, 그러니까 남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약한 병원균의 침입에도 이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없어서 생명을 잃기도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부르는 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고요.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바이러스 HIV라고 부르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자, 그래서 그러니까 HIV가 이제 사람이고, 이제 I라는 건 이미 면역에서 이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결핍, 그 다음에 바이러스, HIV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건데, HIV가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TH, 보조 T 림프구입니다. 그래서 보조 T 림프구를 이제 공격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잠복하면서 이 세포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했죠. 얘가 보조이기는 하지만 없으면 안 돼. 이 보조이긴 하지만 얘가 있어야 다른 B림프구나 T림프구의 특이적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고 분화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주 중요한 건데 요 놈을 바로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면역 결핍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이즈입니다. 자, 탐구 내용 보겠습니다. 항원 X에 대한 생체 방광 작용. 요거 보면요. 그림 보면 생지 1입니다. 자, 얘는 생리식염수를 주사했어요. 생지 2는 죽은 X를 주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지 3는 생리식염수를 주사했어요. 자, 그 다음
각각 모두 일주 후에 자 여기서 혈청을 분리했습니다. 얘는 생리식염수 주사한 다음에 혈청 분리했으니까 여기에 뭐 항체 안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죽은 X를 주사한 뒤에 혈청을 분리했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쵸.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요 놈한테 혈청 주사를 했어요. 혈청. 음. 혈청, 항체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혈청, 그죠? 자, 그래서 혈청에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어요. 항체가 들어있고 이것을 주사한 거야. 자, 주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X를 감염시켰어.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다 1번, 2번, 3번 모두 다 지금 X를 감염시켰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이제 생존 여부를 확인해 보면요. 자, 어떤가? 1번은요, 죽는다. 얘 보면 어때? 생리식염수를 주사했고, 그냥 혈청. 항체 안 만들었는데 이 혈청만 그냥 분리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X를 감염시켰어. 그랬더니 얘는 이제 죽겠지. 그죠? 그 다음에 생지 2번은요, 죽은 X를 주사했고요. 그 다음에 혈청을 분리했습니다. 자, 이제 혈청을 분리했고, 자, 얘는 이제 X 감염시켰어. 그러니까 얘는 살아. 얘는 뭐야? 그러니까 혈청 분리한 건 지금 생지 3번에다가 주사하려고 한 거고, 중요한 것은 죽은 X를 주사했었던 거. 그러니까 면역 기억이 생겼지. 기억세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해서 2차 면역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생지 3은요, 생리식염수를 이제 주사했었던 거고, 여기에 보면 이 2번이 만든 X에 대한 항체를 포함하고 있는 혈청을 주사 맞은 거야. 자, 이 주사, 항체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X에 감염이 됐으니까 2번이 만들었던 항체가 이 X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좀 강력한 자, 뭐 뱀독 같은 거 예를 들면 뱀독 같은 거에 이제 물려서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요. 얘는 이제 혈청을 주사하게 됩니다. 혈청을 주사해가지고 혈청 주사.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 만든 이 항체를 포함하는 혈청을 주사해서 이제 싸우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생물체가 만든 이제 항체지, 다른 개체가 만든 항체를 이렇게 주사해도 여기에 대해서 싸울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 관련 질환, 그리고 이제 여기 X에 대한 여기 생쥐 방어 작용 요거 본 거, 자, 요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 방어 작용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 뒤에 문제들 모두 풀 수 있도록 합니다.